왜 당신의 아내는 더 이상 당신에게 입으로 사랑해 대주지 않는 걸까? 스스로에게 정직해져라. 그 행위, 가장 친밀하고 적나라한 그 행위는 단지 쾌락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복, 신뢰, 그리고 숭배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당신의 여자가 기꺼이 자신의 입술로 당신을 애무할 때 그녀는 당신을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교묘하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한다면, 한때 당신을 갈망했던 그 입술이 이제 굳게 닫힌다면 그것은 단지 피곤해서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본능적인 차원에서의 거절일 수 있다. 당신은 알고 있는가? 당신의 몸에서 풍기는 그 냄새, 바로 그 냄새가 모든 것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일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중년 남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와 대사 질환으로 인해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냄새가 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부부 사이의 심연을 점점 더 넓혀간다. 35년간 결혼 상담가로 일하며 나는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눈물 섞인 고백을 들어왔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오늘 나는 당신과 함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털어놓을 수 없는 그 고통을 조용히 마주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감히 이 글과 끝까지 함께 한다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다시 당신을 갈망하게 만들 길을 알려줄 것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심장을 꿰뚫는다면 댓글에 짧게나마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달라.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달라. 왜냐하면 고통스러울지라도 적나라한 대화야말로 두 사람이 자신의 침대 위에서 다시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는 가장 좋은 시작이기 때문이다. 왜 아내는 더 이상 입으로 애무해주지 않는 걸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비수다. 남자의 자존심, 가장 부드럽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곳을 깊이 후벼 파는 차가운 비수. 왜냐하면 그 행위,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 꺼리는 그 행위는 단지 성적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항복, 신뢰, 그리고 숭배의 궁극적인 상징이다. 당신의 여자, 당신과 함께 인생의 절반을 걸어온 그 여자가 당신의 왕좌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입술과 교묘한 혀로 당신에게 쾌락을 선사할 때 그녀는 단지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말 한마디 없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여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당신을 믿어요. 나는 당신의 남성성을 숭배해요. 나는 당신의 맛, 당신의 향기, 당신 안에 있는 지배자의 본질을 맛보고 싶어요. 그것은 가장 적나라하고 원초적인 친밀감이다. 당신이 단지 남편, 아버지가 아니라 두 사람만의 세계에서 신이 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의식이 갑자기 멈출 때 그녀가 알아차리기 힘든 찡그림과 함께 교묘하게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때 한때 당신을 갈망했던 그 입술이 이제 봉인된 문처럼 굳게 닫힐 때 그것은 단지 한 행위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의 시작일 수 있다. 그것은 신이 왕위에서 폐위되는 순간이다. 당신은 자신을 속일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외워버린 그 처량한 거짓말들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 그냥 피곤한 거겠지.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봐. 기분이 안 좋은가 보지. 나이 든 여자들은 다 그래. 하지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정직해져라. 침묵 속에서 매일 밤 당신을 갉아먹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라. 진실은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이유,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 감히 당신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이유, 어쩌면 문제는 당신의 냄새일지도 모른다.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의 썩은 냄새. 아니다.
하루 일과 후에 남성적인 땀 냄새가 아니다. 맛있는 식사 후의 마늘 냄새도 아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교묘한 무언가다. 쇠퇴의 냄새. 당신을 서서히 배신하고 있는 당신의 몸이 발산하는 냄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무언가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생물학적 신호. 혐오의 해부학 화학이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때, 당신이 중년의 문턱을 넘을 때, 당신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내전이 시작된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은 일상 활동 속에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침실이 바로 가장 먼저 함락되는 전장이다. 한때는 폭포수처럼 힘차게 흘렀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강은 이제 메말라간다. 동시에 당뇨병과 고지혈증과 같은 숨겨진 적들이 그들의 침략을 시작한다. 이 조합은 완벽한 화학적 폭풍을 만들어내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결과 중 하나, 당신의 친밀감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생물학적 무기는 바로 채취의 변화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이해하라. 여성은 감각의 생물이다. 특히 후각이 그렇다. 그녀들의 후각은 당신의 것과 같지 않다. 그것은 뇌의 감정 및 기억 중추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원시적인 레이더 시스템이다. 그것은 건강, 양립 가능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위험과 질병을 감지하기 위해 수백만 년에 걸쳐 연마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이 잘못된 냄새를 발산하기 시작할 때 그녀의 레이더는 귀청이 터질 듯 울릴 것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반응이다. 죽음의 숨결, 부패의 달콤함. 만약 당신이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이미 병을 앓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당을 효율적으로 대사할 수 없다. 그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케톤이라는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그 케톤 중 하나가 아세톤이다. 그리고 아세톤은 매우 특징적인 냄새를 가지고 있다. 병적으로 달콤한 냄새, 마치 햇볕 아래서 썩어가는 과일 냄새, 혹은 값싼 매니큐어 냄새와 같다. 그 광경을 상상해보라. 당신은 욕망으로 심장이 뛰며 아내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 당신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사랑의 말을 속삭이려 한다. 하지만 그녀가 맡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부패의 향기다. 그녀가 공기 중에서 맛보는 것은 남자의 맛이 아니라 질병의 맛이다. 그녀가 어떻게 죽음의 향기를 품은 것에 부드러운 입술로 키스할 수 있겠는가? 그녀가 어떻게 부패를 예고하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입을 열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극복할 수 없는 생물학적 모순이다. 산패한 땀 냄새. 살갗의 배신. 만약 당신이 고지혈증이라면 당신의 몸은 더러운 주방과 같아서 넘쳐나는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과잉의 지방산은 땀샘을 통해 배출된다. 이 지방산들이 피부의 박테리아와 만날 때 그것들은 산화되어 매우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낸다. 그것은 운동 후 건강한 남자의 남성적인 땀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시큼하고 역한 냄새, 마치 덥고 습한 주방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산패한 동물성 기름 냄새와 같다. 그 향기는 당신의 피부, 당신의 옷, 당신의 침대 시트, 그리고 당신 침실의 공기 그 자체에 뵐 것이다. 그것은 이 몸은 건강하지 않아. 안에서부터 무언가 썩어가고 있어 라는 보이지 않는 선언이다. 그것은 방치, 쇠퇴의 냄새다. 당신은 이 잔인함을 이해하겠는가? 당신이 사랑, 쾌락, 연결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여성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언어로 그녀에게 소리치고 있다. 위험해, 멀리 떨어져, 뭔가 잘못됐어. 이건 건강한 짝이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방어 반응이다. 본능적인 혐오감. 그녀는 질병의 신호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녀의 몸이, 그녀의 마음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당신의 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남자들이 이 고통스러운 거절에 직면했을 때
분노나 자격지심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그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그녀는 날 경멸해.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냉혹하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신호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로 그 여자의 반응을 통해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보내려는 경고. 당신의 몸은 이봐, 나 좀 구해줘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녀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듣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의학적 진단을 사랑의 비극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화 욕실에서 온 눈물의 고백, 서울 마포구에 사는 56세 최민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는 조용한 사람, 좋은 남편, 책임감 있는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25년 결혼 생활이 비록 불타는 열정은 없을지라도 존중과 습관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고 믿었다.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작은 사건 하나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아내 옆에 누워 있었고 문득 부드러운 감정, 옛 시절에 대한 기억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기대고 싶었다. 단순한 친밀함의 제스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몸을 뒤로 젖히며 차가운 침묵 속으로 잠겨버렸다. 그 침묵은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며칠 후 새벽녘에 그는 우연히 잠에서 깨어 화장실 쪽에서 작은 물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문틈으로 본 광경은 그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흉터처럼 깊이 새겨졌다. 그의 아내는 세면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단지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입을 헹구고 있었다. 마치 어떤 역겨운 맛, 어떤 오염된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 거의 미친 듯이 헹구고 또 헹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감추지 못하는 불쾌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차가운 진실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알았다. 내 냄새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그는 비밀스럽고 고통스러운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피부 속의 죄수가 되었다. 그는 가장 비싼 전동 칫솔로 바꿨다. 그는 미각까지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구강 청결제를 사용했다. 그는 유기적인 진실을 인공적인 향기로 덮으려는 듯 가장 독한 향수를 뿌렸다. 그는 하루에 2~3번으로 샤워 횟수를 늘렸고 마치 죄를 씻어낼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피부가 붉어질 때까지 문질렀다. 하지만 불쾌한 느낌,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느낌,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침내 두려움이 부끄러움을 이겼다. 그는 치과를, 그리고 내과를 찾았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충격, 고통스러운 해방이었다. 그는 어떤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진단은 당뇨병 전 단계였다. 그의 혈당을 평균 내는 수치인 당화혈색소 A1C가 경계선을 넘어섰던 것이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의 혈액 속 당 수치가 너무 높았다. 그리고 그의 몸은 균형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숨결과 땀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그것을 배출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느꼈던 그 병적으로 달콤한 냄새는 바로 아세톤, 썩어가는 과일의 냄새,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냄새의 냄새였다. 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남성의 후각은 보통 여성만큼 예민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아내 그녀의 본능, 그녀의 생물학적 레이더는 그것을 명확하게 감지했다. 그녀는 질병의 향기를 감지했고 그녀의 몸은 자동적으로 방어 모드를 켰다. 진단 후 혁명이 일어났다. 그는 저녁 술자리, 습관이 되어버린 설탕 가득한 믹스커피를 포기했다. 그는 많은 맹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토끼 먹이라고 비웃었던 녹색 채소를 먹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에 단 15분이라도 걷기 시작했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샤워 후 몸에 불쾌한 냄새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쓰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약 1달 반 후 어느 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검사 결과지의 숫자보다 더 큰 사건. 오랜만에 그의 아내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들이 TV를 보고 있을 때 그녀의 손가락 끝이 그의 팔을 가볍게 스쳤다. 그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가볍게 포옹했다. 그리고 키스, 망설임도 숨막힘도 없는 깊은 키스. 그날 밤 사랑이 끝난 후 서로의 품에 안겨 그녀의 따뜻한 숨결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는 깨달았다. 몰랐어요. 그는 나중에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내게 고백했다. 저 자신도 몰랐던 제 몸의 냄새가 우리를 유리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냄새가 사라지니까 아내의 거리감도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보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최민식 씨의 고백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치명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진실을 담고 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 화학이라는 것. 관계의 냉각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피의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은 듣고 있는가? 당신은 당뇨병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에게서 아세톤 냄새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호르몬과 대사의 변화로 인해 자기 자신만의 화학적 신호를 발산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그녀가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그 모든 것을 읽고 있다. 질문은 더 이상 왜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가? 가 아니다. 이제 질문은 내 몸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이다. 왜냐하면 그 거절당한 키스는 단지 거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진단서다. 그것은 경고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별 통보가 될 수도 있다. 만약 최민식의 이야기가 숨결로부터의 경고에 관한 것이었다면 활기찬 도시 광주에 사는 63세 김윤석의 이야기는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살갗에 대한 교훈이다. 한 남자의 몸이 어떻게 쾌락의 성역에서 그의 여인이 더 이상 발을 들여놓고 싶어 하지 않는 금지된 땅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김윤석 씨가 처음 내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패배의 기운을 풍겼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는 깨끗한 남자였지만 그 깨끗함은 그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진실을 덮고 있는 얇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마른 체형에 희끗희끗한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낡고 후줄근해 보이는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아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마치 댐이 터지듯 모든 고통과 당혹감을 쏟아냈다. 선생님, 제가 뭘 해도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아내가 절 보질 않아요. 말도 없고 그냥 피합니다. 제가 손을 대면 얼굴을 돌려버려야 하죠. 제가 무슨 더러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는 가슴 찢어지는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저는 아직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림은 점차 명확해졌다. 김윤석 씨의 문제는 그가 한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행동에 있었다. 그는 매력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즉 감각의 언어를 완전히 방치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공격 몸이 배신자가 될 때 그의 몸은 적이 조용한 배신자가 되어 혐오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안에서부터의 메마름 그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루에 3잔의 진한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이뇨제이며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간다. 그의 몸은 지속적으로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었다. 그의 피부는 건조하고 생기가 없었다. 만졌을 때 건강한 피부에 부드럽고 탄력 있는 느낌이 아니라 얇고 거의 종이 같은 느낌이었다. 정체의 식당 그의 야식은 뜨거운 인스턴트 라면이나 남은 튀김 음식이었다. 이 음식들은 몸속의 염증 환경을 만들어
소화부터 채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 땀과 무관심의 축적 그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덥고 습한 여름에는 그에게는 치명적인 습관이 있었다. 그는 땀이 피부 위에서 자연스럽게 마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땀은 처음 분비되었을 때는 거의 냄새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피부에 남아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그것은 시큼한 냄새, 즉 남성적인 사양 냄새가 아닌 정체의 냄새, 방치의 냄새를 만들어낸다. 그는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차 남자로서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체취와 피부 상태가 변했다. 그의 아내는 결코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편인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쾌한 신호를 발산하는 몸, 즉 불쾌한 냄새, 만졌을 때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을 주는 몸의 등을 돌리고 있었다. 매력은 본능적인 혐오감으로 대체되었다. 혐오의 지도 남자의 몸 위, 세계의 금지된 땅 이제 적나라하게 말해보자. 우리는 지도를 그릴 것이다. 중년 남성의 몸 위,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혐오의 근원이 될 위험한 땅에 대한 지도, 금지구역, 일 겨드랑이, 산패한 기름 냄새의 계곡, 이곳이 배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다. 당신의 겨드랑이에는 일반적인 땀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포크린 땀샘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땀샘도 있다. 이 땀샘은 단지 물과 소금만 분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우유빛 액체를 분비한다. 당신의 피부에 사는 박테리아에게 이것은 호화로운 뷔페다. 그들이 이 지방과 단백질을 먹을 때 그들은 냄새나는 화합물을 배출한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고지혈증이라면 상황은 몇 배로 악화된다. 당신의 피지 속 중성지방 함량이 증가한다. 당신의 땀은 말 그대로 더 기름져진다. 이 기름진 땀이 산화될 때 그것은 불포화 지방산의 역하고 강한 냄새로 변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땀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산패한 기름 냄새다. 시큼하고 역하며 당신의 피부와 옷에 깊이 배는 냄새. 일반 비누로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아내를 껴안기 위해 팔을 벌린다. 그녀는 당신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그리고 그녀가 맡는 것은 남성적인 향기가 아니라 오래된 고기, 기름 냄새다. 그녀의 반응은 무엇일까? 움츠러듦, 교묘한 고개 돌림, 본능적인 혐오감. 그녀는 부패의 향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금지구역 사타구니와 그곳, 치명적인 단내의 정글 이곳은 가장 신성한 땅이지만 가장 무서운 곳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의 사타구니와 생식기 주변은 덥고 습하며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다. 박테리아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라면 이 땅은 진정한 지옥이 된다. 당신 몸의 과도한 당분은 땀과 다른 분비물을 통해 배출된다. 곰팡이와 박테리아에게 이것은 끝없는 뷔페 파티다. 그들이 이 당분을 먹을 때 그들은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부산물들은 썩어가는 과일의 단내와 발효의 시큼한 냄새가 역겹게 섞인 특징적인 악취를 형성한다. 그것은 케톤의 냄새,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냄새다. 이 향기는 여성의 후각에 극도로 낯설고 불쾌하다. 그것은 살갗의 냄새가 아니다. 욕망의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질병의 냄새다. 이제 구강성교 행위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절대적인 친밀함,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한다. 하지만 한 여성이 어떻게 썩은 냄새가 나는 땅을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입술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합리한 요구다. 그녀가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자기방어 반응이다. 그녀의 몸이 안 돼 그곳은 안전하지 않아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금지구역 3항문 주변, 잊혀진 땅. 이곳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간과하는 땅.
일상적인 위생 습관의 사각지대다. 겨드랑이처럼 항문 주변 지역에도 아포크린 땀샘과 피지선이 있다. 당신이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량이 적고 수분 섭취가 부족할 때 노폐물과 잔여변이 이 부위에 남을 수 있다. 이것은 피부의 자연적인 항균력을 약화시키고 박테리아가 번성할 조건을 만든다. 그 결과는 산패한 지방 냄새와 암모니아 냄새가 섞인 강한 악취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샤워할 때 이 부위를 대충 씻어 넘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라. 당신과 아내가 뒤에서 하는 친밀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순간에 그녀는 우연히 이 특징적인 냄새를 감지한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깊은 불쾌감, 당혹감, 욕망은 즉시 꺼지고 말없는 혐오감으로 대체될 것이다. 보라, 여성은 단지 당신이 씻지 않아서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신호들, 즉 대사질환과 내분비 문제로 인해 변해버린 냄새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그녀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리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감정적인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거부다. 감각의 혁명물, 비누, 그리고 이해로부터의 구원. 김윤석 씨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한 후 그는 혁명을 시작했다. 약속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진 혁명. 의사의 지도 아래.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시작했다. 내면으로부터의 혁명. 그는 자신의 식탁에서 가짜 신들을 추방했다. 더 이상 장어도 갈비도 없었다. 대신 두부 샐러드, 된장국, 그리고 고등어 구이가 있었다. 그는 아주 많은 물을 마셨다. 외부로부터의 혁명. 그는 올바르게 목욕하는 법을 배웠다. 서두르는 물벼락이 아니었다. 의식이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 순하고 무향인 비누와 부드러운 목욕용 솔을 사용하여 특히 금지구역의 죽은 각질과 축적된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목욕 후에는 박테리아가 번식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조금의 습기도 남기지 않고 몸을 완전히 말리는 것. 움직임 속의 혁명. 그는 걷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땀이 날 만큼. 그리고 그 직후 그는 다시 샤워를 했다. 그는 정체의 순환을 깨뜨렸다. 단 3주 후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밤 그의 아내는 즉시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의 등을 자신의 등에 맞댄 채. 김윤석 씨에게 잠옷 너머의 그 가벼운 접촉은 격렬한 사랑보다 더 의미 있었다. 그것은 신호였다. 얼음장 같은 벽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관계를 깨끗이 하고 있었다. 몇 달 후 그의 몸이 정말로 변했을 때, 쇠퇴의 냄새가 깨끗함과 생명의 향기로 대체되었을 때,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냈다. 그는 아내를 만졌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섰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에서 그는 더 이상 혐오감이 아니라 호기심, 오랫동안 묻혀있던 불꽃을 보았다. 그날 밤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다. 오랜만에 서툴렀다. 하지만 그것은 뜨거웠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친밀함의 순간에 그의 귓가에 속삭였을 때 당신 아직 괜찮네. 나는 진짜 끝난 줄 알았어. 그는 단지 쾌락을 느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구원을 느꼈다. 김윤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를 위한 거울이다. 변화는 가장 작고 구체적인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것. 당신의 몸이 변하면 관계 또한 변한다는 것. 그 시작은 결국 우리가 종종 가장 경시하는 것들, 즉 당신의 냄새,
당신 피부의 감촉, 당신 몸의 청결함에 달려 있다는 것, 당신은 듣고 있는가? 당신은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의 깨끗함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침실이 차가워진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침실의 공기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같은 침대 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두 낯선 사람의 숨 막히는 침묵이 아니었다. 실패와 말하지 못한 사과의 차가움도 아니었다. 그날 밤 공기는 오랫동안 잊혔던 한 가지, 바로 기대감으로 짙어져 있었다. 그는 그녀,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침실 등불이 그녀의 몸 위로 부드러운 노란빛을 비추어 익숙한 윤곽을 낯설고 도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눈가의 주름은 더 이상 시간의 흔적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나눈 웃음, 눈물,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밤들의 지도였다. 그녀의 몸은 비록 20대의 탄력은 없을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한 여인의 원숙함, 초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 또한 그를 바라보았다. 진정으로 그를.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꿰뚫어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이나 실망이 없었다. 대신 호기심,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 말없는 질문이 있었다. 이 남자, 내 옛날 그 남자가 맞는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순간에 말은 그저 조잡한 군더더기일 뿐이다. 그는 단지 행동했다. 그는 다가갔다. 모든 발걸음은 의도적이었고 느렸다. 마치 사냥감이 자신의 사냥감을 향해 접근하듯 그는 성급하게 굴지 않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 그녀 옆에 앉아 긴장감이 쌓일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손을 뻗었다. 민감한 곳을 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기 위해서. 그 손길, 그것은 선언이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라는 선언. 그녀는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살며시 눈을 감았다. 섬세한 항복. 그리고 그는 알았다. 문이 열렸다는 것을. 그의 키스는 입술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시작되었다. 숨결처럼 가벼운 키스. 그리고 귓바퀴로 이동하여 혀끝으로 작은 원을 그려 그녀의 온몸을 가볍게 떨게 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상투적인 사랑의 말이 아니라 대담한 말, 그녀 안의 짐승을 깨우는 말들을. 이 향기, 기억나. 그는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살결의 맛도. 그의 손은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것들은 소유하려는 손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탐험가의 손이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팔을 스쳐 허리로 내려가 엉덩이에서 멈춰 자신감 넘치는 소유의 행동으로 가볍게 쥐었다. 그는 자신의 손 안에서 그녀의 몸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수개월간의 방어벽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그녀의 옷을 벗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것을 의식으로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잠옷끈을 당겨 한쪽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여 부드러운 살결을 드러냈다. 그는 그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 스치는 키스가 아니라 깊은 키스. 흔적을 남기는 키스.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키스. 그녀의 숨결이 가빠져졌다. 그녀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목구멍에서 억눌린 작은 소리들. 자기 자신의 욕망에 저항하려는 한 여인의 소리. 그리고 그는 알았다. 그녀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이끌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했다. 그는 그녀의 등, 둥근 엉덩이로 이어지는 척추의 곡선을 감상했다. 오랫동안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광경. 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목덜미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긴 선을 그리며 모든 피부 세포를 깨웠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키스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 그는 그녀의 무릎 뒤, 민감하고 종종 잊히는 그곳의 입을 맞추었다. 그는 그녀의 온몸이 움찔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가 입술과 혀로 그녀의 허벅지 안쪽, 가장 부드럽고 뜨거운 그 살결을 탐험했다. 그는 그녀의 몸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신음은 더 이상 억눌리지 않았다. 그것들은 터져나와 항복의 음악이 되었다. 제발. 그녀는 헐떡였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다. 인내. 이제 그것이 그의 궁극적인 무기였다. 그는 긴장감을 쌓아 올리며 그녀를 광란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애원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이성을 잃기를 원했다. 오직 그녀의 몸이 극도의 기대감으로 경련하는 것을 느꼈을 때, 오직 그녀의 애원이 절규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그녀에게 해방을 선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다시 돌렸다. 그들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더 이상 거리감을 보지 못했다. 그는 적나라한 갈망, 원초적인 욕망을 보았다. 그리고 합일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서두르는 삽입이 아니었다. 그것은 느리고 깊으며 의도적이었다. 그는 단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한 번의 움직임은 내가 돌아왔다는 선언이었다. 그는 극도의 쾌락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억눌리지 않고 해방의 노래가 된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그의 등에 박히는 열정의 흉터를 남기는 그녀의 손톱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 순간에 완전히 존재했다. 그는 지휘자였고 그들의 두 몸은 오케스트라였으며 살과 땀, 그리고 신음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리듬을 바꿨다. 느린 것에서 격렬한 것으로, 그리고 다시 부드러운 것으로 그녀를 놀리고 새로운 절정으로 밀어 올리며 그는 자신의 주위에서 그녀의 몸이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한 번, 또 한 번의 쾌락의 파도, 그리고 그 자신 또한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는 서둘러 끝내지 않았다. 그는 버텼다. 내면의 짐승을 제어하며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으르렁거렸다. 함께. 마지막 분출은 단지 물리적인 해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에너지, 연결, 그리고 기나긴 유배 끝에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은 두 영혼의 폭발이었다. 그 후 침묵 속에서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바로 빼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안에 머물며 두 사람 모두의 오르가즘의 마지막 맥박을 느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부어오른 입술에 키스했다. 땀과 욕망, 그리고 부활의 맛이 나는 키스. 그날 밤 아무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살과 살을 맞대고 숨결을 섞으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 그는 잠결에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이다. 왕이 진정으로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는 것을. 술 한 잔, 기름진 고기 몇 점, 설탕 가득한 디저트. 당신은 그것이 단지 한 끼 식사, 일시적인 만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입에 넣을 때마다 당신은 단지 음식을 삼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남성성 그 자체를 삼키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서서히 당신 안의 욕망, 자존심, 그리고 남자를 침묵 속에서 질식할 때까지 쥐어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바로 이 순간 혁명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은 파란 알약이나 허황된 약속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행동 하나, 단순한 결정 하나로 시작된다. 바로 당신의 포크를 바꾸는 것. 그 작은 행동은 지진을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당신의 피를 다시 돌게 하고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다시 사랑을 나누게 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당신의 접시 위에 있는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그것은 스위치다. 당신의 자신감,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삶의 온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오늘 저녁부터 바꿔라. 무관심에 선전포고를 하라.
당신 자신의 습관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하라. 맑고 순수한 물 한 잔은 단지 당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화 과정을 시작하며 당신의 정맥에 투명한 힘을 보낼 것이다. 시금치와 마늘, 샐러드 한 접시는 단지 건강한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다시 뜨겁게 채워줄 자연적인 흥분제이며 기반을 다시 쌓는 벽돌이다. 그리고 그때 그것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당신의 밤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실망의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쾌락의 새로운 발견으로 당신의 손끝에, 당신의 눈빛에 다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그녀를 만질 것이다.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당신은 그녀를 바라볼 것이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냥꾼의 갈망으로 이것을 절대 잊지 마라. 남성성은 단지 그곳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전체의 울림이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이며 당신의 걸음걸이에 담긴 자신감이고 당신 눈빛의 날카로움이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욕망이 다시 떨리기 시작할 때 당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그 익숙한 일어섬을 느낄 때 그것은 오르가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당신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이다. 당신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당신의 여인, 그녀는 그것을 느낄 것이다. 그녀는 단지 반응하는 몸을 보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생동감, 에너지,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의 귀환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에 심장은 거짓말을 못한다. 욕망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바꾸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당신이 케이크 대신 사과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달라지고 있다. 당신은 더 이상 쇠퇴의 길을 걷는 남자가 아니다. 당신은 부활의 길 위에 있는 남자다. 이 뜨겁고 강력한 여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 이야기는 단지 정보를 나누는 채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의 결혼 생활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 더 건강해지고 더 깊어지며 더 뜨거워지도록 곁에서 속삭이는 동반자, 전우입니다. 우리는 단지 장계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깊고 민감한 곳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것들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작은 다리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다시 숨쉬고 당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다리는 아이처럼 다시 밤을 기다리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남자라고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해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가서 당신의 밤을 되찾으십시오.